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아, 오늘은요, 단위 조직의 리더가 해야 될 일 관련해서 부서 내, 그리고 다른 부서와의 협업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협업, 매우 중요하죠. 직장 생활하면서 협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또는 일이 안 됐을 때, 뭐 자신이 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아닌 동료 또는 타 부서의 협조를 뭐 요인으로 찾기도 하죠.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래서 함께 일하는 조직에 있어서 이 협업 부분은 공기 같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은 또는 어떤 사람은 협업이 잘 되고 어떤 조직 또는 어떤 사람은 협업이 안 될까요? 잘 되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안 될 경우 원인이 뭘까? 그럼 뭘 개선하면 될까? 사실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도 협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또는 협업 때문에 내가 지금 살 것 같아. 뭐 이런 서로 상반된 느낌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이 글은 제가 그 블로그에도 좀 써놓은 건데요.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 조직에 배정된 업무 목표는 당연히 전사 목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단위 조직의 업무 목표는 다시 또 개인에게 할당이 돼요. 즉 개인에게 할당되는 업무 목표는 전산 목표에 연관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본연의 업무, 단위 그 조직에 관련되는 전산 목표에 다소 좀 벗어나지만 단위 조직 또는 개인의 고유 업무 목표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전산 목표에 연관된 겁니다. 따라서 전산 목표와 연관된 업무 목표는 대부분은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게 있지만 워낙 그 스코프가 크거나 또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태반이에요. 같은 부서 내의 동료, 뭐 여긴 동료 있지만 베테랑도 포함되는 거고요. 또는 타 부서의 협력도 필요하거든요. 단지 업무 분장상, 아레나상, 롤 앤 리스폰서빌리티, 그다음에 또 책임과 역할 입장에서 한 개인에게 주어진 거지 그 일 자체는 전사 목표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스코프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관련된 업무, 관련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협업을 잘해야 업무 목표 달성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사 목표가 있는데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만 딱 주어지면 그 해결이 다 된대. 벌써 그랬다면은 이미 많은 회사들은 전사 목표가 달성이 금방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전사 목표가 그렇게 쉽지 않을까? 혼자만의 내가 속한 부서만의 힘으로 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애당초 업무 분장상 어떤 특정 개인, 특정 단위 조직과 특정 개인이 책임을 지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을 해내야 되지만 그러려면 타인, 그래 타 부서의 협업도 필요한 겁니다. 애당초 그런 속성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부여한 배정한 팀 리더도 단위 조직의 리더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애당초 이 일은 협업이 필요한 것임을 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부서 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단위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이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그 도움은 어느 부서 또는 누구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공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업의 시작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의 목표와 어떤 일이고 그 목표 수준이 무엇인지 일정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협업의 시작은 이겁니다. 그래서 팀 내부를 보면 당연히 팀의 리더가 전 직원 대상 부서 내 구성원 대상으로 공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저 친구 업무는 목표가 이거고 이런 일정으로 가는구나. 이런 과정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이런 일을 할 때는 내게 나와도 연관이 되네. 이런 일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걸 알게 만들어 줘야 돼. 누가? 리더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가인 뉴랑드 박사가 쓴
성과 코칭 핸드북에 따르면 협업을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두 가지 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근거되는 거는 요 류랑더 박사가 쓴 성과 코칭 핸드북에 근거를 하는데요. 저는 동의를 해요. 이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있어서 일의 주인, 담당자가 정해지고 목표치가 정해지지만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사자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달성이 되려면 사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협업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어느 부서와 누구와 협업을 해야 되는지 부분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령대 박사에 따르면은 나의 협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상사의 도움이 필요한 협업, 나의 동료이라는 과정상에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협업, 이렇게 있다면 협업의 대부분은 나의 상사의 도움이 필요한 협업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일이면 협업 자체가 필요 없지요. 이 일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어려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 어려운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군가 협업을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일의 시작을.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뭐 하는 거는 당사자가 하지만 이 일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공지는 누군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리더의 몫인 거죠. 근데 리더가 이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서원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담당자별로 당신의 일은 이것이고 목표는 이거고 이런 일정으로 가야 돼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오 라고 공지를 했어요. 이후에는 그 뒤에는 각 실무자들이 자신의 협업 대상자를 찾아가서 협업의 대상자, 협업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행 업무에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닥쳐서 가면 안 되겠죠. 그런 노력은 당사자가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일이 되려면 사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리더를 통해서 담당자별로 어떤 일을 어느 목표 수준으로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공유는 알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공지는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부서내려면 서로 간에 협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그래서 협업을 배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란 말이에요. 협업하는 사람의 몫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의 일정 부분, 일정 기간, 일정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지 책임을 나눠 가지는 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수직적인 협업 부분은 리더나 실무자가 상위 조직의 리더에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 역할은 수행하는 일인 거고요. 책임은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 목표 수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내가 다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협업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코칭이 되는 거죠. 지적질이 아니라 도와주는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 변동 변수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협업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정 변수는 나의 능력으로 커버가 돼요. 근데 변동 변수는 요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수평적인 협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무 협조, 우리가 얘기하는 협업은 되게 요거일 거예요. 동료의 도움 또는 뭐 타부서 누구 실무자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당사자끼리 하기는 참 그렇진 않아요. 서로 바쁜데 할 일이 있고 거의 팡팡팡 돌아가는데 거기에 타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달라. 누가 이걸 쉽게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리더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타부서와 협력업체, 그러니까
내 부서를 벗어난 사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리더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협업 그러면 당사자의 협업, 그러니까 협업은 일의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전적으로 이거보다는 리더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협업의 구체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거는 실무자지만 그거를 위한 여건 조성해 주는 거는 리더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세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협업을 요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일의 배경, 필요성, 조직의 목표의 연결성, 그리고 요청 사항이 뭔지, 그리고 R&R과 어디까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뭐 최대한 빨리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신이 전문가이니 당신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당신이 도와줄 거는 언제까지 무엇을 요만큼까지만 해 주세요. 그 요청을 하는 거고, 실제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는 인사도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거꾸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팽하지 말고 도와주시라. 기브 앤 테이크다. 그래서 협업은 쌍방이, 협업을 요청한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업무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분장입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내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가 하는 건데 그 과정의 일정 부분 명확하게 어떤 일을 어느 수준까지 해 달라는, 그건 명시할 필요는 있다는 거고. 그죠? 기왕이면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리더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랑의 박사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요 협업의 기준을 검증하는 질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놨으니까요. 상세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할 때 특히 타 부서와 협업을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 구성 역할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사의, 그러니까 리더조차도 자신의 상사 리더에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타 부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리더의 상위 리더가 관련된 부서의 리더한테 야, A 부서에 이런 일을 할 때 너희가 이런 건 좀 도와줘라는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경, 목표, R&R 어디까지 도와줄 건지, 언제까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협업의 요청 사항 보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너무 난처하거나 그 무 너무 무식한 그런 요청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크게 어려움은 난색을 표하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협업은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협업은 당사자 입장에서 협업을 잘 해야 되기도 하지만 리더는 구성원들이 타 부서 또는 부서원 간의 협업이 잘 되도록 말 그대로 협업을 위한 소통을 잘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협업을 잘 이끌어내고 협업에 대해 협업이 잘 이끌어지고 그것을 받아서 일의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당사자들의 몫인데, 그것이 잘 되도록 리더는 협업이 잘 되도록 소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하나가 구성원 간 타부서 소통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일하기 전,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이제 예상되지 못한 돌려변이 생겼을 때 예상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 때는 빨리 해결하려면 협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이 지금 무슨 일을 어디까지 하고 있고 어디가 막히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성과 점검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
일을 잘 체크하면서 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그거를 풀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코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더가 구성원에게 협업을 잘하라는 말보다는 리더 스스로 협업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타 부서의 소통, 우리 부서 내 다른 구성원들 간의 소통, 이 부분을 제때 놓치지 않고 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협업 그러면은 개인이 문제로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도 해요.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협업이 개인의 업무 목표이긴 하지만 협업을 하기 위한 것이 뭐 개인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거지만 따지고 보면 전산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전산 목표 중에 단위 조직이 할당된 목표예요. 그걸 특정 개인에게 할당된 거죠. 비록 개인의 업무 목표지만 부서 목표 달성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 방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는 과정에 혼자만은 안 돼. 그럼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협업이란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실무자들이 협업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고 그 협업을 통해서 정말로 일정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그 협업의 내용들을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여금 목표치를 달성하는 노력들을 부단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표 달성을 해내는 거죠. 팀장한테만 볼록이는 게 아닙니다. 협업을 받았으니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업무 목표 달성에 매진해야 된다. 이제 장애물을 풀 수 있는 도움을 받았으니 장애물을 이제 극복하는 구체적인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들은. 자,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타 부서와의 협업 또는 부서 내 협업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리더의 몫도 크더라.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 구성원들께서만 보신다면은 리더들에게도 은근슬쩍 링크 공유해 주세요. 그 여러분한테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